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학 3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 내가 뭐라 그랬죠? 네, 세포라 그랬죠? 네, 세포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세포에 대해서, 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세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세포의 생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8쪽 읽을 거리 먼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읽을 거리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몸의 세포는 몇 개일까? 네,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몸의 세포는 몇 개일까? 아마 여기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한번 쭉 읽어보고 할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몸에는 약 3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아기가 자랄수록 세포의 수가 늘어나 성인이 되면 세포가 약 60조에서 70조 개가 된다. 엄청나죠? 네, 몸집이 큰 사람일수록 세포 수가 많다. 네, 우리가 몸집이 큰 코끼리와 생쥐의 비교를 했었죠? 네, 코끼리는 세포 수가 많아서 몸집이 큰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종류는 약 200가지이다. 네, 200가지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종류도? 네, 유기적으로 아주 우리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엄청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쪽으로 가세요. 옆쪽에 9쪽입니다. 네, 9쪽. 자,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란다. 네, 아기들이 자란다. 또 식물들이 자라죠. 나무도 자라고 자란다는 것. 자, 볼게요. 양파 뿌리를 물에 담궈두면 아래로 길게 자란다. 뿌리가 자라는 것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때문일까? 자라고 있는 양파 뿌리의 끝에서는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세포 분열. 네, 세포 분열은 세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세포 분열이. 네, 그래서 이게 자란다는 의미예요. 세포가 자꾸 분열돼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성장해서 분가한다고 하죠. 그와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세포가 자꾸만 분열해서 늘어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세포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그 결과 뿌리도 길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자란다. 예, 그런 거죠. 네. 그 다음 세포의 분열하는 이 사진은 양파 사진이 있죠. 네, 양파 사진을 보시면 네, 양파를 컵에다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그랬더니 뿌리가 밑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죠. 네, 그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세포 분열 때문입니다. 세포 분열. 네, 세포 분열 이렇게 됩니다. 한 개짜리가 이렇게 두 개로 분열하죠. 그 다음에 세포가 그래서 각각 이 분열한 세포들이 각각 자기네 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생장합니다. 생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란다는 거죠. 예, 자랍니다. 그럼 얘네들이 또 분열합니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분열해요. 얘도 또 이렇게 분열하고. 그러면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또 8개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분열해서 자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양파 뿌리 끝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 수가 늘어나 생물의 몸이 커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 어린 싹이 자라거나 새끼 코끼리의 몸집이 커지는 것.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 모두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세포 분열에 의한 현상이다. 네,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물들도 자라서 우리가 먹고 동물들도 자라고 아이들도 크고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아나고 다 세포 분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에 의해 생물의 몸이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한다. 네, 생장. 자, 이런 세포 분열에 의해 생물의 몸이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한다. 자란다는 뜻이에요. 네, 무럭무럭 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요. 자, 그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새싹 사진입니다. 새싹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죠. 이렇게 크게. 네, 예, 세포 분열에 의한 거죠. 또 여기도 코끼리도 새끼 코끼리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큰 어미 코끼리 또는 아빠 코끼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네, 처음엔 피가 절절 나서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아물죠. 그게 뭐예요? 네, 세포 분열에 의한 여러 현상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밑에 밑에 아니고 저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펴주세요. 다음 장 생각 넓히기가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 네, 생각 넓히기.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하기. 그랬습니다.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해 보자. 그거죠. 근데 우리는 현미경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은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봄으로써 네, 어떻게 현미경을 관찰하는지 볼게요. 자, 맨눈으로 관찰하기 힘든 물체를 크게 보고자 할 때 돋보기를 이용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돋보기 쓰죠. 하지만 돋보기로도 잘 안 보이는 잘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물체를 관찰하려면 현미경을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돋보기로도 안 보이는 것들은 아주 작은 물체, 현미경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대부분의 세포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현미경을 사용해서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 네, 대부분 세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엄청 작아 상상 이외로. 자, 계속해서 보면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한 여러 가지 세포의 모습을 확인해 보자. 네, 우리가 직접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해 놓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해보기에 있고요. 자, 현미경으로 본 신비로운 세포 있습니다. 자, 초록색, 녹색이죠. 녹색,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엽록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엽록체 보이시나요? 엽록체라는 이 세포입니다. 자, 어떤 세포인지 옆에 설명 볼게요. 물풀의 일종인 검정말의 잎은 일정한 모양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는 초록색 작은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가 여러 개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엽록체가 초록색 작은 알갱이 여기 있죠? 초록색 여기 알갱이들이 여러 개 이렇게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러 개 들어있다. 이 세포예요. 검정말이라는 물풀의 일종이래요.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밑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붉은색이 나와요. 붉은색이 나오죠? 네, 붉은색은 어떤 세포일지 볼까요?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둥근 모양의 세포인 적혈구와 백혈구를 볼 수 있다. 네, 여기 보니까 둥근 붉은색 여기 이런 거 여기 보니까 요거는 백혈구래요. 지금 커다란 거 이렇게 지금 2개 나왔죠. 이런 것들은 백혈구. 그 다음에 요 조그만 것들 요것들은 적혈구라고 합니다. 네, 자, 동그랗게 생기긴 했는데 백혈구가 조금 크기가 좀 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혈액입니다. 요 붉은색은 혈액을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보인답니다. 우리는 피 그냥 액체잖아요. 그것만 볼 수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그래서 뭐 적혈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그럼 피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 일과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식과 발생 중에서 두 번째 단원인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네, 옆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11쪽. 네.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가셨나요? 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 두 번째 단원이에요. 자, 생각열기 한번 같이 볼게요. 여자의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와 남자의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 네, 정자와 난자.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자는 여자의 난소에서 만들어지고요. 여자 몸에서. 정자는 남자의 정소라는 곳에서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요거 두 개가 합해서 만나서 결합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자랄 첫 번째 세포가 된다. 그랬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랄 첫 번째 세포가 된다. 즉, 아이라는 생명체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조로부터 만들어진 첫 세포는 엄마의 몸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새로운 생명체인 아기로 세상에 태어난다.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고 엄마의 몸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보자. 네, 이번 과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자, 여기 막 올챙이 같은 게 막 헤엄쳐 가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슝슝슝슝 모난 둥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TV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올챙이 같은 게 정자고요. 여기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난자를 향해서 이 정자들이 막 헤엄쳐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학습 목표. 정자와 난자의 특징을 알고 수정 과정을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수정 후 출생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요 목표를 가지고 이번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넘기면 네, 정자와 난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세포 중 정자와 난자같이 자손을 만드는 세포를 생식세포. 네, 자손을 만드는 세포래요. 네, 정자, 난자 만나서 자손을 만들죠. 네, 그런 거를 우리는 생식세포라고 한다. 정자와 난자는 자손에게 전달할 부모의 유전물질. 네, 유전물질 나왔어요. 유전물질. 유전자라는 말 많이 들어봐요. 유전된다.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거를 유전물질에 의해서 그렇게 닮게 되는 거죠. 유전물질 가로 열고 DNA가 있습니다. DNA. 예, 우리가 DNA 유전물질은 꼭 DNA라고 하죠. 네, DNA 검사해보자. DNA 검사해보자. TV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서 막 그런 유전자 검사에 보고하잖아요. DNA 검사를 한다라고 또 말을 하죠. 예, 유전물질 DNA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유전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태어날 자손의 혈액형, 키, 목소리, 피부색 등과 같은 여러 특성이 달라진다. 자, 그렇죠. 유전자에 따라서. 자, 그 다음 난자와 정자는 모두 같은 양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나 모양 또는 운동성 등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자,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자, 정자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정자는 올챙이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둥근 거, 세포가 바깥에 이렇게 둥글둥글 동그랗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난자라고 합니다. 여자 몸에서 생기는 거고요. 얘는 남자, 정자입니다. 얘가 정자. 네. 자, 보면은 정자의 그 머리 부분, 요거를 우리는 핵이라고 하죠. 핵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저장 창고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네. 그래서 세포 중에 하나예요. 얘도. 네. 근데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예요. 자, 그리고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난자를 보시면 난자도 요 정 가운데에 핵이 있습니다. 난핵이라고 합니다. 난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왼쪽 꼬리 달린 게 올챙이 같은 게 정자. 아이고. 여기 오른쪽에 난자. 그래서 동물의 생식 세포를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볼게요. 설명. 유전 물질만 전달하는 정자와는 달리 유전 물질만 전달한대요. 정자는. 난자는 유전 물질 외에 또 수정된 이후에 둘이가 만나면 수정이 된다고 했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된 이후에 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자보다 더 크다. 네, 더 크다. 또한 정자는 꼬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난자는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정자가 난자 쪽으로 이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자가 난자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내 꼬리가 있기 때문에 헤엄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아까 사진에서도 봤었죠. 앞장에서 막 난자한테 가려고 서로 먼저 가려고 헤엄쳐서 가는 사진이 있었어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